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이커리 매장 관리 6강 시간입니다. 오늘 6강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요즘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1인 매장이 많지만 이러한 매장도 장사가 잘 된다면 언젠간 직원을 뽑아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나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직원을 둘 수밖에 없고 그 직원을 잘 관리해야 내 카페의 발전도 꾀할 수 있겠죠. 먼저 직원을 채용하는 것부터가 인적 자원 관리의 시작인데 내 카페의 직원의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떠한 직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와 계획을 우선 세워야 합니다. 커피 매장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인해 직원의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온라인 취업 사이트, 취업 정보지 또는 관련 바리스타 외식 업계에 지인의 소개로 직원을 구하게 되어 공석 직무에 적합한 인원을 필요한 기간 내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커피 매장에서는 바리스타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필요한 인원만 채용할 것인지, 미래에 추가될 충원 인원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 요건을 정한 후 지원자를 선발해야 합니다. 또 현재의 직무에는 미흡하나 그와 대신할 수 있는 친화력, 기획력, 추진력, 끈기 등 다른 여러 잠재 조건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대해 잘 알고 숙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채용되는 직원이 서로 정한 근로조건에 동의했음을 서명하는 서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경영자가 자필로 서명한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을 채용하더라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10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로도 충분하지만 상시 직원이 1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취업규칙 신고서와 함께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에는 직원의 인사, 근무시간, 임금,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이 포함되고 급여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정하되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12가지 내용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 산정, 퇴직과 퇴직금, 식비, 그 외 업무상 안전에 대한 사항 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숙지를 했다면 이제는 새 인력을 뽑아봅시다. 우선 내 카페에 필요한 채용 분야를 파악합니다.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임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선정하고 그 형태에 따른 인원, 채용 기준, 근무 사항을 기재하여 근무 사이트, 정보지에 채용 소식을 알립니다. 지원자의 서류가 들어오면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때 실기 또는 대면 면접을 통해 자격 조건과 근로 조건이 맞는지, 나와 직장의 구성원들과의 가치관, 방향성이 맞는지, 친화력 및 끈기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 채용합니다. 채용 공고에 대한 간략한 양식을 가져와 봤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많이 봤을 익숙한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드는 직원을 채용했다면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봅시다. 근로계약서에는 구인공고에 올렸던 내용을 토대로 기재를 하며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추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적어 합격자와 대표자가 이를 숙지하고 서명한 후 보관합니다.
임금 지급 방법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과 예금 통장 지급으로 나뉘는데, 일용직 근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록이 남는 예금 통장 지급으로 임금 지불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재된 내용을 양측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로운 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전달합니다. 종류가 10가지나 되지만 다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 대개 소규모 개인 매장에서는 4번, 7번, 9번,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급여통장 4번까지만, 규모가 큰 회사로 들어간다면 이 3가지에 추가해서 1번 보안 서약서, 5번 졸업증명서, 10번 경력증명서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원에게 기간을 정해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이를 통해 직장에 대한 지원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 중 가장 빨리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보건증입니다. 외식산업업장에서 근무자의 보건증이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빠르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보건증 발급이 늦어진다면 보건증이 나오기 전에 위생검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검사 영수증이라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생조사가 불시에 나왔을 때 보건증이 없이 직원이 커피 메뉴를 제조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일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보건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고 근무하는 것을 회사의 불변의 규칙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교육, 훈련, 부서 배치, 근무 적응, 수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여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무리 경력으로 들어왔어도 새로운 매장의 업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 인원을 배치하여 커피 매장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을 담당한 직원은 신입 직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교육 훈련을 합니다. 직원 교육 훈련은 직장 내 훈련, 외부 훈련으로 나뉘는데, 직장 내 훈련은 교육을 담당한 선임 바리스타가 신입 직원에게 커피 메뉴의 레시피와 재료, 서류 작성법 등 필요한 지식과 근무 태도를 실무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고, 이때 개별적으로 차근차근 일일, 주간, 월간 등의 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업무를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부 훈련은 바리스타 교육 훈련 기관이나 본사 연수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경우로 교육 효과를 실무에서 측정을 해야 하며, 근무하는 커피 매장에서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개 소규모 카페나 개인 카페는 직원 훈련이 외부 훈련보다는 직장 내 훈련이 더 많겠죠.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가지로 이루어지는 보험인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국민연금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저축형이라면 건강보험은 그때그때 혜택만을 받을 수 있는 소멸형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성격이 강하여 커피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상 또는 기타 사고에 대해 큰 병원비를 부담해야 될 때 꼭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모든 직원이 해당이 되는데,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무자, 임시사업장인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정 부분을 산재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또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다른 보험과 달리 모든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업자와 직원 모두가 이 4대 보험 금액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이는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하고 4대 보험까지 가입한 후 직원과 근무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커피 매장에 필요한 출퇴근 스케줄 작성을 해봅시다. 출퇴근 스케줄을 작성할 때는 업무 분담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체를 요구할 때는 직원들 간의 조정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후 업무 분담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점검하여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만약 예정이 없던 회사 일로 조정하게 되었을 때는 회의를 통해 아니면은 직원들 간 조율을 하여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최종 확정된 스케줄표는 직원 연락망, 업무 분담표와 함께 기재를 하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용 게시판이나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합니다. 직원 출퇴근 스케줄표와 별개로 개인별 출퇴근 일지를 매월 작성한다면 인력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개별 일지에는 직원들의 개개인의 인적사항, 통장 계좌, 근무한 요일과 휴무가 적혀있는 요일, 실제 근무한 시간, 이 실제 근무 시간에는 휴게 시간은 제외하고 초과 근무한 시간, 야간에 근무한 시간 등을 기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 이외에 지각, 조퇴, 결근,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표시를 해두고 담당자나 관리자의 평가란에 이 개개인의 직원들의 성실도, 책임감, 적응력, 친화력 등 근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둡니다. 이렇게 작성을 통해 개인별 업무 일지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개개인의 업무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개인별 직무 범위를 정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별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되어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주 6강 경영 수업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장관리 수업은 인력관리에 다소 간략한 내용만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